올해 IPO 대여들이 상당히 많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에 이어서 크래프톤도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IPO 열기가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IPO만 한다라고 유망한 기업이 또 얘기를 하면은 시장의 자금이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했는데 앞으로 또 하반기의 IPO 시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유망 종목까지 추려드리는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종경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오랜만에 IPO 인사드립니다. 시장, 네, 오늘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많은 자금이 몰렸지만 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바로 또 하락하면서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IPO 시장 좀 흥행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IPO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어느 때보다 예.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IPO 시장이 높낮이가 있었는데 2015년부터 화랑세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6년째 그 화랑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언급해 주셨던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아이테크놀로지에 이어서 또 올해 세 번째 대여급이라고 할 수 있는 SD 바이오센서의 수요 예측이 원래 6월에 예정되어 있다가 네. 7월로 연기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은 또 크래프톤의 수요 예측까지 앞두고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공모임한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조 원에서 9조 원 가까운 8.8조까지 현재 공모임한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목하실 부분은 그 공모 자금이 상당 기준으로 5.3조 원이 예상되는 자금인데 우리 공모 시장에서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게 2010년도에 그 삼성생명이 네. 4조 원대 후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크래프톤을 통해서 공모자금 규모도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뱅크의 심사 승인까지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큰 규모의 공모가 예상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이제 올해 시장이 제가 이제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네. 역대급이라는 단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여급 IPO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대단하지만 사실 다른 IPO 기업들을 모아봐도 상당히 지금 숫자도 많고 규모도 크고 그런 상황이죠. 네,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70개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이것도 전혀 적은 숫자는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80개 또는 80개 그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역사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매년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네. 2015년부터 70개 이상으로 올라온 숫자가 무너지지 않고 70개에서 80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는 드디어 이제 80개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셨는데 이렇게 IPO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 특례 상장 기업의 증가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최근 시장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원래 IPO 시장은 신주들이 쭉 들어오다가 신인들이 쭉 데뷔를 하다가 몇 년 쉬게 돼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 6년, 7년째 안 쉬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이 맞아요. 원동력은 바로 언급해 주셨던 기술 성장 기업. 저희가 이제 기술 전문 평가 특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그 특례 상장 제도는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익 미실현 요건, 테슬라 요건이라고도 저희가 불리죠. 거기다가 사업 모델 전문 평가 기업들, 게다가 그 성장성 추천 기업들까지 이 특례 상장 제도가 워낙에 다양해지면서 이 특례 상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특례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아직 실적은 되지 않지만 그 성장성을 평가받아서 상장을 하는 기업들의 비중을 나타냈는데요. 2018년부터 30%대로 한번 점프업을 하더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그 6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따로 미국 시장 그래프까지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 그래프가 현재 80%대 이상으로 그래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도 네, 무방하겠네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기술 특례에 상장하는 유망 기업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IPO 대여급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들 기업들이 IPO를 하고 또 코스피 200까지 상장을 할 수 코스피 200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떨까요? 네,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은 기계적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또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대여급의 상장에서 이 투자자분들이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오늘 서두에 언급해 주셨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IET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하고 2021년 6월 이번 달이었죠. 6월 둘째 주 금요일에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으로 이미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신규 상장 대여급들이 상장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네. 기업은 코스피 200에 언제 들어갈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도적인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변경과 수시 변경이 있고요. 정기 변경은 매년 2회가 바뀝니다. 6월하고 12월에 선수가 교체가 되고요. 그 심사는 5월하고 11월에 하게 됩니다. 다음 수시 변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딱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게 제가 전날 봤더니 7.1조 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중에 시가총액이 7조 원을 넘게 되면은 정기 변경 기간과 관계없이 수시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수시 변경을 통해서 변경한 기업은 작년에 상장했던 SK 바이오팜이 유일하고요. 예. 언급했던 바이오사이언스나 아이테크놀로지나 작년 하반기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부 이 정기 변경을 통해서 코스피 200에 편입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반기 상장 예정인 대여급 기업들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표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예.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아이테크놀로지는 상장이 끝났죠. 이미 다 날짜가. 그렇죠. 근데 남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남은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의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회사가 청구서를 접수하고 심사 승인하는데 날짜가 얼마 걸린다. 네. 그리고 심사 승인 받아서 상장하는데 날짜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걸리더라 하는 그런 평균값을 계산해서 올해 남아있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까지 그 남은 일정들을 조금 추정을 해보니 추정치네요. 예, 추정치입니다. 이 날짜들은 크래프톤은 8월 말 상장, 카카오뱅크 와 카카오페이는 9월 전후,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9월 말, LG에너지 솔루션이 10월 말 이렇게 그 날짜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좀 네. 사진 같은 거 찍어두시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요거 것 같은 같습니다. 경우는 예. 이제 사실 상장의 과정에 맞춰서 네. 뭐 증권 신고서를 공시하든지 해서 공식적인 날짜가 나오지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들은 아직 날짜들이 다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맞아요. 지난 5년간에 350개의 상장한 신규 상장주들의 일정을 평균을 해서 예측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코스피 200 편입에 관련돼서는 네. 12월 정기 편입이 남아있죠. 그렇죠. 12월 정기 편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1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11월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상장을 마치면 그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요 평균 일정상으로는 전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상장을 진행하는 기업들 보면은 증권 신고서 제공 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작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건 제가 중간에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특례 상장의 그 확대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례 상장의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을 기반해서 미래의 성장성으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만 가지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리 당국의 증권 신고서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제가 최근에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이 증권 신고서 제공 시에 대해서 상장의 구조나 회사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정상의 그 변경뿐이기 때문에 제공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IPO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앞서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SK 아이테크놀로지 시장의 자금이 상당히 쏠렸죠. 물론 첫날에 판 분들 대단한 또 수익률을 얻으셨겠지만 그래도 바로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약간은 실망을 했었거든요. 이런 투자자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또 어떻게 투자에 나서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특히 작년 SK 바이오팜 이후에 이 대여급들에 대해서 이 크기의 그 큰 규모뿐이 아니라 이 첫날부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가 상승의 수익률의 기대감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적으로 상장하는 기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대여급 물고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히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작년 SK 바이오팜부터 벌어진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고요. 굳이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경우는 공모가에서 대여급들은 주가가 크게 변하지 않다가 긴 시간을 두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지난 5년 동안 계속 반복됐던 현상이고요. 다만 작년에 SK 바이오팜과 그 올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타난 좀 특별한 현상이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이후에 올라왔던 하이브의 주가 흐름이나 네. 바이오사이언스 이후에 올라왔던 아이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시장에서 실망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다,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주가다. 음. 대여급들은 공모가 언저리에서 크게 변하지 않다가 시간을 네. 두고 그 가치가 장기적으로 반영되는 추세가 나온다라는 거를 시장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남아있는 크래프톤 등등 이 대여급들은 또 사이즈가 유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너무 첫날부터의 큰 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IPO 시장 동향과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 유망 IPO 상장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종경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